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DNA 테스트 회사 23andMe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3andMe 회사 소개,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3andMe는 2006년에 설립된 유전자 테스트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스펙 회사 Virgin Group Acquisition Corp과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Virgin Group Acquisition Corp의 티커 심볼은 VGAC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합병 후 심볼은 ME이고 합병 시기는 Q2 20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VGAC의 주식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보통주인 VGAC, 유닛인 VGACU, 그리고 워런트인 VGACW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유닛은 보통주와 워런트로 분리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VGAC의 유닛은 한 주의 보통주와 3분의 1의 워런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닛을 거래하실 때는 워런트 비율에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워런트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내부자 락업 기간은 합병 후 1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합병 완료 후 150일 이후 주가가 30일 트레이딩 기간 동안 20일 이상 12불을 유지하면 락업이 빨리 해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락업이 일찍 해제가 되면 합병 후 6개월 만에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의 영국 회사 버진 그룹의 스펙 VGAC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링크를 영상과 디스크립션에 남겨두겠습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펙이 5억 900만 달러, 하나로는 5,090억 원을 모금했고 파입이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2,5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총 모금액은 7억 5,900만 달러이고 하나로는 7,590억 원입니다. 합병 후 23andMe의 가치는 10불의 상장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4억 4,400만에 발행된 주식이 있으므로 시총은 44억 4,800만 달러, 하나로는 4조 4,480억 원이 됩니다. 지금은 VGAC의 주식이 10불보다 훨씬 올랐기 때문에 시총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모금한 자금 중 합병 비용을 제외한 모금액 전부가 회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합병 딜로만 보면 가장 바람직한 트랜잭션입니다. 합병 후 23andMe는 6억 9,600만 달러, 하나로는 6,960억 원의 현금을 가지게 됩니다. 23andMe는 작년에 코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바로 직전에 매출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겨서 100명 정도를 구조조정을 했고 그 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세코이아 벤처 캐피탈로부터 하나로 820억 원 정도를 수여를 받았고 이제 버진 그룹을 통해서 막대한 현금도 생기고 상장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회사 경영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3andMe가 벤처 캐피탈과 글로벌 제약회사인 GSK로부터 받은 투자 자금은 하나로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이나 새로운 투자자들이 23andMe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기존 투자자들 중에 합병을 하면서 주식을 팔고 이익을 내고 엑시트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과 버진 그룹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과 23andMe의 창업자이자 CEO인 앤 우칙스키도 자기들의 사재로 250억 원씩을 새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23andMe라는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타트업이고 유전자 테스트 부분에서 이 시장을 거의 처음 개척한 상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이고 CEO인 앤 우칙스키는 예일과 스탠포드를 졸업했고 실리콘밸리의 가장 파워풀한 여성 리더들 중 하나입니다. 앤 우칙스키의 여동생은 유튜브의 CEO인 수잔 우칙스키이고 앤 CEO의 전 남편은 구글의 창업자 중 하나인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23andMe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전자 테스트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유전자 테스트 키트를 만들었고 이 테스트 키트를 D2C, 즉 커스터머한테 직접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23andMe에서 판매하는 유전자 서비스는 베이직, 이센셜, 그리고 프리미엄의 세 가지 단계가 있고 작년 말부터는 멤버십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구독 모델입니다. 베이직 테스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가계도와 개인 특성에 관한 정보들입니다. 가계도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조상들의 계보를 추적해서 블러드라인의 정보를 알아내는 서비스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가계도를 알아내고 내가 몇 %씩 어떤 인종들의 피가 섞여 있는지 알려줍니다. 또 유전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개인 특성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알려준다든지 실란트로, 고수를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안 좋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센셜이나 프리미엄 테스트에서 베이직에 비해 더 제공하는 서비스는 헬스 서비스입니다. 헬스 서비스는 유전자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병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서 유방암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는 수술을 받아서 유방암 발병 확률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든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23andMe 테스트에도 유방암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ACTN3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스피드 유전자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입니다. 이런 유전자가 나한테도 있는지 알려줍니다. 23andMe의 비전은 단순히 유전자 테스트 키트를 팔아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23andMe는 75%의 의료 서비스 고객들이 원하는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비전입니다. 23andMe는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 얻은 개인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 고객들한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3andMe를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하면 유전자 데이터 회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3andMe는 현재 1000만 명 이상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30개 이상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서 더 많고 다양한 유전자 정보를 쌓고 테스트를 신청한 사람들 중 80%가 리서치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쓰이는 것을 동의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리서치가 다양한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약물이나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어서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병들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고 유전자 테스트, 유전자 가위 등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 CRISPR-9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이 202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3andMe에서 2020년 10월부터 유전자 데이터를 이용한 구독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구독한 고객들은 헬스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고 새로운 리서치를 이용해서 건강 위험 요소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구독 서비스의 고객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시범 런칭을 했는데 올해 1월까지 누적 가입자가 7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23andMe는 지금까지 쌓아온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서 유전자 치료법 개발 및 리서치 회사로의 변화를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당뇨병, 천식, 아토피, 우울증, 간질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유전자 정보들이 23andMe의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데이터들을 활용한다면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연구들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코비드에 대한 연구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3andMe의 초기 투자자인 제약회사 GSK와 함께 여러 분야의 리서치를 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유전자 테스트와 구독 서비스의 성장 계획을 보면 테스트의 경우 매년 15%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구독 서비스는 2024년까지는 300만 명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andMe의 매출을 보면 2019년에 하나로 4,41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000억 원대로 떨어졌고 올해와 2022년에는
2천억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andMe가 유전자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감소해서 작년 초에 구조조정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었는데 아마도 테스트 수요 감소에 관한 영향으로 앞으로 1, 2년간은 보수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23andMe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회사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질병의 치료법,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로 거듭나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도 흑자 전환은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23andMe가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 테스트가 메인 비즈니스였지만 앞으로 회사가 유전자 치료법 리서치 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23andMe는 이미 잘 알려진 회사이고 유전자 테스트 분야에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또 버진그룹 같은 유명한 회사의 스펙과 합병을 하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리처드 브랜슨과 앤 우칙스키가 재투자하는 것도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23andMe가 유전자 테스트를 메인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유지만 하고 미래에는 유전자 연구 리서치 회사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예상이 맞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23andMe가 어떤 회사가 될지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3andMe는 현재 유전자 데이터 부분에서는 선두에 있는 회사이지만 유전자 치료법 개발 연구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인 회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23andMe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언제나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BGAC의 2월 4일 목요일 종가는 17불 65전입니다. 합병 뉴스 때문에 31.03%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BGAC 포지션이 있는데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23andMe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믿음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